안녕하세요. 달마카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랫폼 알고리즘 파헤치기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3편, 중의적 통제, 목줄을 죄는 천장과 굴레입니다. 1편에서는 쿠팡과 배민의 거시적 운영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체 운영 전략과 두 플랫폼의 운영 지향점,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와 이들이 구상한 장기적 플랜에 대해서 파헤쳤었죠. 한마디로 큰 그림, 숲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2편에서는 쿠팡 배민의 콜 배정에 대한 미시적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콜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미시적 시야에서 콜 배정 방식과 해당 콜 단가에 똥떼기하는 딥하고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알아봤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 그 형태를 분석하고 파헤친 겁니다. 이번 3편에서는 보편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객체, 한마디로 숲도 아니고 잎도 아닌 그 중간, 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1편과 2편 사이에 위치한 이 중의적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느끼고 체감하는 알고리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어찌 라이더에게 목줄을 채워서 관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충성도를 채워서 이탈이 없도록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수익은 어떤지에 대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위 객체 관리 알고리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락 시스템입니다. 락이 뭐냐? 리미트, 한계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백후에도 당연히 이 락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가령 1콜량 40, 50, 60개의 구간에서 의도적인 배차 지연 현상이 눈에 띄게 목격되는데, 이게 바로 콜락이라는 개념입니다. 라이더 등급별로 일일 수행 최대 개수에 제한을 두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40, 50, 60의 기준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준은 업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변동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업기사 12시간 근무 기준, 일일 40콜, 50콜, 60콜 단위로 10콜마다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초보, 중수, 고수를 나누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는 12시간 내도록 타도 40콜 내외, 중수는 50콜 내외, 고수는 60콜 내외를 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냥 못 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날 콜이 없었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 달마카카는 경험적으로 막연히 추론했던 이 알고리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 약관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외노자들이 배달을 뛸 때 하는 꼼수처럼 제3자의 계정을 빌려서 대신 배달을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겁니까? 증거도 없지. 누구 계정으로 한 건지도 말 안 할 거고 언제 했는지도 숨길 겁니다. 못 잡겠시, 약 오르존. 사실은 다 뻥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구란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싸는 이유는 미연에 발생할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고 플랫폼을 비롯해 이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실험은 제 계정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계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계정의 기본 스펙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A는 제가 아는 한 이 지역 탑5에 드는 라이더 고수의 축 계정입니다. 그리고 B는 중고수는 된다고 자부하는 제 계정입니다. 끝으로 C는 부업으로 간간히 배달을 뛰시는 분의 뉴비 계정입니다. 또한 실험 데이터의 오염을 막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 나름의 변수와 변인을 통제하며 조건 세워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맞췄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은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기간은 5주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모두 평일 같은 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운행 동선의 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운행은 저 달마카카가 직접 하였습니다. 스타트 마감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동일하게 12시간 근무로 통일하였습니다. 업무 중간 식사 및 휴식은 전부 오후 4시에 45분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당시 해당 요일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축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명절 등 빨간 날은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5회 실험간 날씨는 모두 맑았고 비슷했습니다. 다만 아쉽게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5주라는 긴 시간 실험이 진행되었기에 계절의 변화로 인한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는 그리 차이 안 난다는 걸 체크하였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1회 달마 2회, 고렙 계정 3회 달마, 4회 저렙 계정, 5회 달마 계정 순서로 교차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 보시겠습니다. 1회 52콜, 2회 66콜, 3회 54콜, 4회 38콜, 5회 53콜.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참고로 해당 실험 플랫폼은 쿠팡입니다. 저와 고렙 계정은 골드 플러스 리워드 등급입니다. 저렙 계정은 그린 리워드였습니다. 12시간 타고 꼴랑 50콜? 저게 무슨 중고수? 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상처받습니다. 나름 이 동네에서 평일에 이 정도 타면 중고수는 됩니다. 여튼 저는 평일 50락, 주말 60락이 걸린 계정입니다. 고수부는 평일 60락, 주말 80락 계정입니다. 저렙 계정은 전업기사님이 아니기에 애초에 락 두른 것 자체가 없으니 40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단지 5회의 실험만으로 결론을 내기에 솔직히 너무 섣부르고
통계를 운운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날 전후로도 쭉 50낙이었고 고래분은 쭉 60낙이었습니다. 저랩 계정은 부업이라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만으로도 대강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이상 짬바가 되면 코를 잘 타고 빨리 가져다 주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주기만 하면 다 탈 수 있는 거고 안 주니 못한다는 게 확인된 거죠. 말 맞다나 제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경험이 부족해 늦게 가져다 주니 60콜 넘게 타지 못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평일 꾸준히 50콜을 넘기던 제가 저랩 계정으로는 38콜 탔습니다. 중간중간 콜사를 1시간씩 쳐맞았습니다. 운행 습관, 운행 루트, 운행 시간, 운행 날씨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걸 통제했지만 안 주는데 어찌 탑니까? 이게 바로 락입니다. 참고로 이 락은 지역별로 구간이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이하다? 상대적이다. 좀 표현이 막연하고 모호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쉽게 하기 위해 제가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이 공식은 이론도 절대값도 아닙니다. 그저 저 카카가 설명을 편하게 하도록 만든 개념식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일단 상대적이라는 뜻은 일정 그리드 내에서 특정 단위 시간당 콜량 배달 라이더의 비율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드는 바둑판같이 사전에 구분해 놓은 장소를 뜻합니다. 보이는 이런 식으로 미리 구간을 잘라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플랫폼의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배민 커넥트 들어가셔서 하단부의 깃발 한번 눌러보세요. 보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단위 시간은 초, 분, 시, 일, 주, 월 같은 얼마 동안 측정한 값인지를 말합니다. 시속 60km. 여기서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위 시간입니다. 이어서 콜량 대 라이더의 비율은 보이는 그대로 둘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콜 대 라이더의 비율이라고 말하려니 너무 길죠? 베이더 레이쇼의 앞 글자만 따서 짧게 CBR. 딱딱하면 정없으니까 편하게 C발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발 값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낮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A그리드 지역에서는 배달이 100콜 나왔다. 그런데 운행기사는 총 10명이었다. 자, 해당 지문의 C발 값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C발 값 A는 100대 10, 100대 10은 100 나누기 10이죠? 그럼 C발 값은 1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1시간 단위 평균 C발 값 A는 얼마일까요? 간단합니다. 3시간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3.3이 나옵니다. 여기서 3.3의 의미는 네, 맞습니다. 저 지역 라이더들이 1시간에 평균 3.3개씩 콜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대강 C발값에 대한 감이 슬슬 오시죠? 그러면 어떤 그리드 지역의 시간 단위 C발값이 15라면요? 맞습니다. 저 지역 기사들이 시간당 15콜씩 탔다는 말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15콜씩은 타줘야 콜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에 15콜씩 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죠? 그럼 어찌 되느냐? 미션을 뿌리든 단가를 높이든 기사를 더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 지수인 이 C발값이 해당 지역이 얼마나 콜이 많은지 보여주는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죠? 찝찝하면 털고 가야죠.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A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10,000콜 나왔고 B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100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지역에서 콜을 타실 겁니까? 3초 세겠습니다. 다들 하나씩 마음속으로 선택해보세요. 하나, 둘, 셋. 다들 선택하셨나요? 어딜 고르셨나요? A, B? 저는 안 골랐습니다. 왜냐고요? C발값을 모르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A 지역에 10,000콜이 나왔지만 운행하는 기사가 5,000명이라면 어떨까요? C발값이 고작 2입니다. 반면 B 지역엔 절대 콜량이 적은 대신 라이더가 2명뿐이었다면 C발값은 무려 5입니다. 정리하자면 B 지역 라이더가 받는 콜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전체 콜량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라이더 수가 적으니 평균 수행 가능 개수는 올라가는 거죠. 즉, 콜이 많은 지역의 이라블른 젖과 콜이 흐르는 땅의 기준은 절대적인 전체 콜량의 숫자가 아니라 이 C발값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C발값을 통해서 미션이 뿌려지고 단가가 조정되며 할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고 나니 아주 단순하죠. 사실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셨던 개념일 겁니다. 이 C발값은 해당 플랫폼에서 진출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통계적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구시대적 일기예보 같은 겁니다. 매해 이맘때면 비 오더라. 그러니 올해도 비가 올 거다. 작년 이맘때 콜량이 이렇게 나왔다. 거기에 콜량이 매달 이만큼 성장했고 라이더는 대략 이만큼 증가했으니 올해 이날의 C발값은 이 정도일 것이다. 뻔하죠? 빙 돌아왔네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지역의 12시간 단위 C발값이 사다. 그 말인즉슨 전업 기준 하루 약 48콜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다 하루에 48콜씩 타면요? 당장 오늘 처음 배달 시작한 유비한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건데 그 48콜은 조상님이 만들어 뿌려줍니까? 아니죠. 전체 콜량은 유입된 배달 라이더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되려 감소하죠. 십시일반 나눠야 한다는 거고
단위 시발값이 4에서 라이더가 유입이 늘수록 3.9, 3.8, 3.7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비나 고인물이나 공평하게 엠빵 쳐서 콜 주면 잘 타던 전업 라이더들이 우와 공정하지 하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족봐라 개새끼들. 돈도 안 드는 거 때려칠란다 해버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 플랫폼 측 입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양반 쉬지도 않고 맨날 나와서 콜 잘 빼주는데 저 사람 빠지면 좀 그런데 이 뉴비는 언제 배달 그만둘지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됐는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불확정성을 싫어합니다.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은 성실하게 일 잘해주는 고급 노동력을 잃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할까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돈을 더 줄 겁니다. 상여의 보너스도 팍팍 주고요. 우리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도록 더욱더 충성하면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돈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이 정석적인 방식을 플랫폼 놈들도 마찬가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시부럴 새끼들이 그 보너스를 자기들이 안 내고 옆에 다른 직원들 연봉 깎아서 줬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월급이 모두 250으로 같았는데 B가 특출하게 일을 잘하니까 남은 둘의 월급에서 30씩 똑똑어비한테 몰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락의 정입니다. 존나게 락앤롤이죠? 그리고 아까 락은 지역별로 구간이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바로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이 뜻입니다. 지네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은 오지게 내면서 라이더별 내부 등급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놨다는 거죠. 애초에 알고리즘상 공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는 암만 지랄을 해도 콜을 고수만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이 무작정 경험과 경력이 많아서 나보다 콜을 잘 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알고리즘 단계에서 배차 확률이 근본적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초기값 월급 250만원 이바로 그 지역별로 구간이 상이하며의 상이 12시간 시발값입니다. 그 지역의 전업 시발값이죠. A지역의 전업 시발값이 5, B지역의 전업 시발값이 4 1점. 각 지역마다 라이더가 10명씩 있고 초보, 중수, 고수가 각각 셋, 다섯, 둘씩 있다면? 그리고 똑같이 30, 40, 50 구간에 락을 걸면 어찌 될까요? B지역은 그럭저럭 돌아갈 겁니다. B의 총 콜량이 480콜이니 초보 3명에게 30콜, 중수 5명한테는 48콜, 고수 2명에게 75콜씩 주면 되니까요. 그럼 초보들은 내가 못타서 그런가 보다 할 테고 중수는 뭐 적당히 받았네 싶을 거고 이 초보, 중수들은 고수를 보며 우와 나도 열심히 해서 저만큼 타야지 하고 희망을 품을 겁니다. 지역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도 둥기둥가하면서 굴러갈 거고요. 반면 절약 기준을 그대로 A에 적용하 어찌 될까요? A총 콜량은 무려 600콜입니다. 락 상한선을 최대로 해서 초보에게 39콜, 중수 5한테 49콜을 배정하면 고수는 무려 하루 동안 119콜을 타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에 가깝죠. 그대로 같은 락 기준을 적용하면 A는 콜을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초보라도 지역에 따라 초봉, 즉 최저락 기준이 높거나 낮게 달리 적용된다. 이게 지역별로 락 구간이 상이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조절값도 단순하게 10단위나 세 구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세세하게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부 레벨, 즉 나의 시발값을 올려야 결국 콜을 잘 배정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결국 플랫폼에선 돈 한 푼 안 들인 거고 제 동료들 콜 뺏어 타는 꼴일 뿐이지만요. 그래서 어찌하여 플랫폼은 라이더들에게 락을 거는가? 상대적 평준화를 통해 특정 라이더의 독주를 막고 전체 라이더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시스템 이탈을 방지하는 거시적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지랄 떠는 게 라이더 이탈이 적었대요. 그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익캡의 심리학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목표치인데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저 사람처럼 이라는 미련을 이용해 라이더를 현장에 묶어두는 기술인 거죠.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의 내 정보 전달 체계에서 라이더들끼리 자체적인 향상심을 주어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배달 일을 하고 있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삼모사거든요. 그리고 전국 노예 발찌 자랑입니다. 황금 발찌 찬 노예를 보고 다른 노예들이 우아하며 부러워하는 상황인 거죠. 정작 그 황금 발찌가 주인님의 하사품이 아니라 우리끼리 각출에 맞춰준 건지도 모르고요. 만렙 라이더라면 그만큼 대우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놈들은 지들 분리할 때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라면서 어째 갈수록 정책은 저그들 회사 말단 직원인 것 마냥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포괄임금제로요. 이어서 말씀드릴 건 지난 편에서도 언급했던 피로도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마치 게임의 스태미나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다 떨어지면 던전에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바로 그거요. 이따금 제가 이 말을 꺼내면 라이더들이 너무 무리하니까 쉬라고 휴식 시간 주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봤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쉬라고 말을 안 해주거든요. 말을 해줘야 대놓고 밥 먹고 쉬지.
이건 뭐 길바닥에서 나 피로도 잡혔나?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콜사인지 피로도 다 차서 그런 건지 어불어불거리는데 이게 무슨 휴식입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피로도는 5분 대기조 시스템입니다. 왜 대기인가? 연속 운행 시간에 따른 배차 우선순위 강등 로직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슬롯 제어를 한다는 거죠. 이 슬롯은 왜 제어되는가? 락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락과 피로도가 한 몸으로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콜배차 알고리즘은 단순히 락 시스템 하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락은 일일 혹은 일주일 같이 단위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되고 경험치가 축적되어야 C발값이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지표의 가중치가 더해져서 콜 배차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가중치들은 게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RPG 게임에서는 레벨이 깡패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지표들의 가중치, 즉 스킬 공격력이 더해져 내 총 공격력, 다시 말해 콜 배차 확률이 정해집니다. 단순하게 뺑뺑이 돌려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이 내부 레벨 시발값이 콜을 받는데 현격히 높은 가중치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피로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지표들은 이렇습니다. 기록, 수락률, 완료율, 리워드 등급, 픽업거리, 배달 완료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실험으로 검증한 건 이 6가지입니다. 웃기게도 고객 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다봉을 100개 받나 쌍따봉 100개 받나 현재까지 체감되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건 주변 모든 지인들 통틀어 결론 낸 겁니다. 게다가 내부 등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 콜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2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난이도 높은 콜에는 늦장 넣기 등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객 입장에서 음식이 겁나게 늦게 온다는 거고 고로 엮다가 디폴트일 정도로 많이 눌립니다. 그러니 이걸 넣으면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가중치들이 더해져서 콜 배정 확률이 결정됩니다. 헌데 내부 등급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성실하고 꾸준하고 잘 타는 사람이겠죠? 그럼 다른 가중치도 당연히 높을 겁니다. 이래버리면 한 사람이 주변 콜을 모두 콜을 독식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짬바가 긴 라이더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땐 배달로 진짜 돈 잘 벌었다, 빡세게 뛰어서 건물도 샀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요. 하지만 그건 진짜 소수의 이야기라는 거. 대다수의 현실은 야 20 찍었냐? 벌만큼 벌었으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당기러 가자였습니다. 오늘만 날이냐? 벌만큼 벌었다, 워라밸도 챙겨야지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국은 이 정도면 됐다, 먹고 살 만큼은 된다 싶으니까 퇴근이 빨랐던 겁니다. 그걸 걱정하여 만들어진 게 바로 피로도 5분 대기조 알고리즘입니다. 후딱 돈 벌고 집 가버릴까 목줄 채워놓은 겁니다. 체감상 락은 콜수, 피로도는 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둘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락 시스템이 콜수를 통제한다면 피로도 시스템은 라이더가 달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쥐고 흔드는 족쇄로 작동한다는 거죠. 또한 피로도는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놈들은 우리가 관음병 환자처럼 지켜보며 관찰했습니다. 우리들의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놈이 혹할 만하게 혹은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 X씨에 출근해서 Y씨까지는 무조건 나와서 콜 타네? 양반 Z만원 찍으니까 바로 퇴근해버리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전략으로 고급 노예는 아껴뒀다가 딱 급할 때 필요할 때 꺼내 써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효율 좋게 태울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기록의 관성이라는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일주일간 쌓인 당신의 성실도 지표가 다음 주 당신을 콜사 넣는 지표가 되린다는 거죠. 너무 꾸준히 오래 잘 타니, 그리고 참을성과 내구성이 좋아 잘 버티니 이 정도는 콜사나도 집에 안 가고 버틴다. 알고 콜사, 즉 피로도가 다 떨어져 게임을 못하고 던전 입구에 대기 타는 캐릭터처럼 5분 대기조로 킵해 놓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학습을 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출퇴근 시간, 주활동 지역, 기피 지역을 완벽히 파악해 목줄의 길이를 적당히 쳤다 풀었다, 기가 막힌 밀당을 한다는 겁니다. 얘는 돈 안 채워지면 퇴근 안 하니까 아꼈다가 쓰자는 그런 거죠. 적당히 돈을 벌었다 싶으면 배차 가중치가 미친 듯이 낮아집니다. 대놓고 내부 레벨이고 뭐고 싹 다 무시하고 묻다 최하등급으로 가버립니다. 주변에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 정도나 돼야 겨우 한 콜틱 줍니다. 하여간 이래서 특이한 이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락은 콜수 기준, 피로도는 돈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꿀 장콜을 많이 받아 일찍이 금액을 채우면 일찍 콜사가 납니다. 이 기준도 락처럼 기준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짬밥들은 이미 이 특이 현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케이스 1번. 매일 낮 10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타면 20만원씩 벌었다. 그러다 한날 눈이 일찍 떠져서 새벽 6시부터 탔는데 못해도 25는 벌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평소와 같은 20만원으로 별 차이 나지 않았다. 이유는 항상 콜 잘 받던 점피에 콜사를 왕창 먹었다. 느낌 오시죠?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이 10to10으로 12시간 타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생겨 평소보다 늦은 오후 2시에 출근했다. 그래서 오늘은 15도 못 찍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콜사도 없이 미친 듯이 콜이 들어와 밤 10시가 되니 20을 찍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관성을 가집니다. 내부 레벨이 높아 너무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 이따금 특이값이 이상치에 알고리즘이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역설적이게도 꼬여버린 겁니다. 케이스 1은 너무 일찍 돈을 벌어서 전피 전에 가중치가 작살나서 콜사를 맞아버린 거고, 케이스 2는 늦게 나왔지만 당일 기준 콜수를 채워줘야 하니 끊임없이 콜을 넣어버린 겁니다. 피로도를 적용하는 구간 산정이 비틀려버린 거죠.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언급하셨던데 이분 꽤 눈이 밝으십니다. 저랑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낮에 장타 겁나 쳐서 콜수는 적은데 돈은 채웠다. 그럼 밤에는 단타만 겁나 줍니다. 반대로 낮에 단타만 쳐서 콜수는 많은데 돈은 안 됐다. 밤에 장타를 많이 줍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락과 피로도의 상관관계이고 이걸로 라이더의 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참, 여기에 또 적용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피크 타임에 벌어지는 몰아치기입니다. 지역차가 있겠지만 저 피가 하루 중 가장 콜량이 많죠? 헌데 러시아워 때문에 교통 흐름도 굉장히 빡셉니다. 콜도 라이더도 많지만 ETA가 굉장히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할까요? 조절을 해야겠죠? 여기에 시간당 한계치 알고리즘이란 게 작용합니다. 시간당 한계치라는 알고리즘이 뭐냐? 구라 바쁨이 아니라 진짜 바쁨 상황일 때 모든 라이더의 운행 기록 중 오로지 배달 완료 시간 가중치만을 기준으로 콜을 뿌리는 겁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저피 3시간 동안 30콜 탔다. 하얗게 불태웠네.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난 고작 13콜 탔는데 30콜을 하면서 캡으로워들 하시죠? 그러다 시간당 10콜이 가능한가?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나는 일단 콜을 주고도 그리 안 주던 데가 첫 번째겠고, 콜을 주더라도 조리대기가 끼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게 두 번째겠고, 조대 없는 콜을 받았더라도 중간에 장타 한번 뛰면 20분씩 날아가는데 저게 가능한가 싶은 게 세 번째 이유겠죠. 물론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그 지역에 단건 콜이 많고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즉시 우회할 길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헌데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정도 탄다는 거니 와,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사실상 시간당 10콜을 소화하기란 보통의 라이더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리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째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플랫폼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콜 배정에 특정 가중치, 다시 말해 배달 완료 시간에 무지막지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누누이 말했듯 가중치들은 지역 그리드 안에서 모두 상대적입니다. 그런 고로 신호를 째며 달리는 라이더는 당연히 배달 완료 시간인 ETA 점수가 독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 그리드 내에서 법규를 어겨서라도 개수를 치는 라이더가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저녁 퇴근 시간에 1km를 교통법규 지켜 정상 운행한다면 대강 10분 정도 걸린다 칩시다. 그럼 풀로 다 째고 달리는 라이더라면 3분 컷도 가능합니다. 너덧배나 빨리 배달하는 거죠. 일반 대행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쏠 필요가 없는데도요. 하여튼 저 피에 콜은 쌓이는데 골고루 뿌리면 답이 없다는 걸 플랫폼들이 파악했습니다. 미션을 뿌리긴 돈 아깝고, 그래서 꼼수를 부린 게 단거리 동네바리 콜을 미친듯이 빼줄 수 있는 사람한테 몰빵한 겁니다. 바로 배달 완료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풀째기 라이더 말이죠. 뭐로 가도 결과만 나오면 그만이란 마인드로 동네바리 단건을 3배차씩 묶어 쫙쫙 뿌리는 겁니다. 그것도 조리 완료된 것들을 묶어서요. 더 가까운 거리에 대기 중인 안전수칙 지키는 라이더가 있더라도 무시합니다. 왜냐면 이 라이더가 다 째고 와서 픽업하고 다 째고 가서 배달하는 총 소요 시간은 더 짧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겠지만 굉장히 아니라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가지고 싶으면 훔치면 되지 뭐하러 돈 주고 삼? 이런 미개하고 천박한 사상과 같은 수준인 겁니다. 과거 논란이 된 피자 배달 30분 무료 사태처럼 위험한 시스템인 거죠. 미개한 잣대로 단축된 배달 시간이 시스템 표준으로 굳어버리면 모두를 치킨 게임으로 내모입니다. 안 그래도 위험한 게 바이크잖아요. 나는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싶지 천국에 내 목숨 배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들, 특히 저희와 같은 3D업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 말인즉 라이더 안전을 최소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극단적인 가중치의 배차 알고리즘은 대놓고 사고를 부추기는 미친 짓인 거죠. 정상적으로 개념 박힌 이성적인 플랫폼이라면 최소 가중치 한계값을 정해놔야 합니다. 단순히 최단 시간에 만점을 주고 내림차순 때리는 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최적화라 주장하는 경로 알고리즘이면 충분히 안정도를 가지는 적정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콜이 안 빠지면 단가를 올려서 라이더의 수를 늘리든지 고객에게 보상 쿠폰을 뿌리든지 그게 올바른 대응법인 거죠. 합법적으로 잘 타서 빠른 라이더가 콜을 많이 타는 걸 보면 본받고 배우고 싶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허나 존나 째서 빨리 배달합니다 하는 건 ETA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키고
위반을 부추기고 단축된 시간이 모든 라이더의 표준이 되어버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위험의 내재화라는 겁니다. 참, 끝으로 말씀드릴 건 이런 모든 가중치나 내부 레벨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약 4주면 리셋이 됩니다. 데이터 휘발성을 가진다는 거죠. 더욱이 내부 레벨과 리워드를 상위로 유지하는 건 가히 살인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학 합격하려면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며칠만 쉬면 내부 레벨이 극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익 면에서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 플랫폼 놈님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품격 있게 생색내는 방법입니다. 당신네 플랫폼에서 충성 다한 전업 라이더들한테 휴무 좀 주십시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무급 휴가 요청합니다. 주 평균 개수 잡아서 무료로 리워드 개수 좀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내부 레벨 좀 건들지 마시던가요. 10년을 타도 한 달을 쉬면 경력이 초보자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라이더와 상생한다고 주장하는 좋은 플랫폼이라면 그런 걸로라도 품격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고혈만 첫 빨지 말고요. 이것으로 저 달마카카가 준비한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파헤치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도 끝이 났네요. 미천 다 털렸습니다. 더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몇 더 있지만 단순히 추론만 할 뿐 검증이 불가능한 것들이라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지만요. 지금까지 달마카카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 어디 막 여기저기 퍼가서 날라줘. 좀만 더 하면 1차 목표치 달성이니까 모든 시청들이여 구독자들이여 내게 힘을. 감사합니다.